그럼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세포 분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야. 자, 세포 분열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진다. 이게 세포 분열이에요. 그럼 이때 말하는 하나의 세포는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모세포고 둘로 나누어진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우리는 딸세포라고 합니다. 딸세포. 알겠죠? 모세포에서 딸세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세포, 엄마세포가 이렇게 있어. 엄마세포, 모세포,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염색체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엄마세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세포 분열을 해서 뭐가 생긴다?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딸세포가 이렇게 생긴다.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럼 세포 분열 결과 엄마세포하고 염색체 수, 모양, 유전 정보가 어떤 아이? 동일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의 정의는 쉬워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세포, 원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나누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왜 세포는 커지지 않고 분열해야 됩니까?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바로 원활한 물질.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세포 분열이 필요해요.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세포는 분열이 필요합니다. 하고 놔줍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세포가 이렇게 있어.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1cm, 가로도 1cm, 세로도 1cm, 높이도 1cm 세포가 있어. 자, 그럼 이 세포가 커져. 가로도 2cm, 세로도 2cm, 높이도 2cm 이렇게 커져. 또 세포가 커져. 가로, 세로, 높이가 가로 3cm, 세로 3cm, 높이 3cm 이렇게 세포가 쭉쭉쭉 커져. 이렇게 세포가 커지면 되는데 왜 세포는 커지지 않고 나누어져야 되니? 분열을 해야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세포가 커지면 부피가 증가하고 무엇이 증가합니까? 표면적이 증가해요. 그럼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과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을 따져보는 거야. 자, 그럼 부피하고 표면적이 있어요. 자, 부피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그럼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근데 표면적은 수학에서 배웠어요.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의 6면이야. 6면. 얘 가로 곱하기 세로의 6면이야. 표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의 6면이 표면적이야. 그럼 부피는 1, 8, 27 이렇게 됩니다. 그럼 표면적은 6, 그 다음 24, 얘는 54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봐요. 여기에서 부피는 8배 커졌어. 그리고 여기서 부피는 얼마 커졌어? 약 38에 24, 3배 이상 커졌어. 3배 이상. 근데 표면적은 여기에서 4배 커졌어. 여기에서는 몇 배 정도 커져요? 한 2배? 2배 약간 못 미치죠? 2배보다 조금 적게 커집니다. 그럼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이 작아.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이 작으니까 따라서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뭐해집니까? 6. 그 다음에 3. 그 다음 1.2? 이 정도 되나? 자, 6, 3, 2 정도로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점점 감소하는 거야.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을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이 못 따라가니까 세포가 커지면 원활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커지지 않고 뭐합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열합니다. 세포는 커지지 않고 뭐가 집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열합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부피가 커지는 비율을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못 따라가서 부피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포는 커지지 않고 뭐합니까? 분열합니다. 따라서 요거 알아두세요. 부피분의 표면적, 이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클수록 원활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어렵습니다. 물질 교환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을 때는 안쪽까지 쑥 영양소가 들어갔다 바깥쪽으로 나와. 그런데 커지면 안쪽까지 못 들어가고 바깥쪽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안쪽이 썩어 빠지니까 세포가 안쪽이 썩으니까 뭐예요? 죽죠. 그래서 세포는 분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분열해서 무엇이 늘어납니까? 세포의 수가 증가하죠. 세포의 수가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게 바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장, 재생. 생장과 재생이 일어나요. 즉 성장, 키가 커요. 그래서 1m 80이 넘는 키 큰 친구와 1m 50이 되는 키 작은 친구의 차이는 세포 수의 차이입니다. 코끼리와 개미의 차이도 세포 수의 차이. 그래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 생장과 재생이 일어나고 혹 뭐인 경우? 단세포.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은 단세포인 경우는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생식이라고 해요. 생식. 그래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게 생장과 재생, 그리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종족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생식이 됩니다. 따라서 세포 분열은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4쪽에 있는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 바로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1번 세포 분열이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은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 그럼 2번, 세포 분열 결과 세포에 무엇이 증가한다? 수가 증가해요. 세포 분열 결과 세포의 수가 증가해서 세포가 생장합니다. 크기가 아니고 수로 고쳐주시고 X.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활한 물질 교환이 어려워지죠. O.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물질 교환에 분리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X.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물질 교환이 가장 활발한 것은 A죠. 작으면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세포 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물어봐요. 세포 분열에서 나오는 게 체세포 분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는가면 세포 분열의 주기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세포 분열의 주기. 자, 세포 분열의 주기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고 나와줘요. 분열 주기는 간기와 무엇으로 나눈다? 분열기로 나눠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는데 이 분열기는 핵분열 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핵분열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자, 분열의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눴습니다. 그럼 분열기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자, 간기는 세포 분열 주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면 준비하는 시기예요. 준비하는 시기로 무엇합니까? 하면 두 개의 딸세포가 엄마처럼 커져야 돼요. 두 개의 딸세포가 엄마처럼 커지는 지원기가 있고요. 그 다음 DNA 양, 유전 물질의 양을 2배로 복제하는 시기 S기가 있어요. 그리고 분열을 준비하는 G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는 준비하는 시기로 어떻습니까? 가장 긴 시기예요. 가장 긴 시기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자라고요. DNA 양을 2배로 복제해주고요.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기는 준비하는 시기로
G원기, S기, G2기가 있어요. 딸세포 2개가 엄마세포처럼 커지는 시기, DNA 양을 2배로 복제하는 시기, 그리고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준비하는 시기인데 뭘 준비한다? DNA 양. 양을 2배로 복제한다. 자, 요 단어에서 조심해 주세요. 유전물질의 양을 2배로 복제한다. 염색체 수가 2배로 많아진다. 유전경보가 2배로 많아진다. 이게 아니고 CD가 있어. CD가 있는데 이 CD 안에 노래가 5곡 들어있어. 그럼 이 노래가 5곡 들어있는 CD를 내가 하나 더 굽는다는 거야. 복사한다는 거야. 그럼 이 CD는 2장이 되는데 노래는 5곡으로 똑같아. 근데 똑같은 노래 5곡이 들어있는 CD를 한 장 더 복제해줍니다. 이게 DNA 양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열기로 가요. 세포의 분열 주기에서 분열기는 무엇에 따라 나눴습니까? 자, 이거 구분하는 기준. 오늘 여러분 문제 푸대 나올 거예요. 분열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입니다. 자, 분열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를 무엇으로? 구분 기준으로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집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지는 게 세포의 분열 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열 주기가 12시간이야. 12시간이면 감기가 10시간, 분열기가 2시간이야. 그 중에서 분열기 중에서 전기가 1시간, 중기가 한 10분 정도 돼요. 그럼 후기하고 말기가 25분, 25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기가 중기, 분열기 중에서 가장 긴 게 전기, 전체 주기에서 가장 긴 건 감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 탐구에 먼저 나와 있는 거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포의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요. 요제 있어요. 보시면 재료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양파의 뿌리 끝부분. 자,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합니다. 왜요? 뿌리 끝부분에 뭐가 있다? 생장점. 생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 생장점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세포. 그래서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해요. 생장점이 있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실험 과정.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실험 과정은 뭐죠? 대리, 염색, 분리 및 합체.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관찰해주면 돼요. 현미경 관찰. 자, 그럼 갑니다.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잘라와서 고정을 시켜요. 고정. 뿌리 끝부분에서 세포가 분열하는 주기가 있어. 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 2개의 딸세포가 있으면 분열하던 그대로 멈춰놔하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고정시키는 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고정시키는 게 고정이에요. 얼음땡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자, 그럼 고정은 어디에서 시켜줍니까? 하고 나와주겠죠? 여러분 책에 있어요. 고정은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혼합액에 넣어줘요.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혼합액에 넣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뭐다? 살아있는 상태의 유지. 살아있는 상태의 유지를 해서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게 고정이야.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고정하고 난 다음에 해리를 해요. 자, 해리는 어디에 넣습니까? 묽은 염산. 묽은 염산을 물중탕하는 묽은 염산에 넣어서 뭘 해줍니까? 조직을, 뿌리 끝부분을 부드럽게 조직을 부드럽게 또는 뭐 해준다? 연하게 하기 위해서 해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뭘 해준다? 염색. 자, 염색을 하는데 식물이니까 양파니까 아세트산 카민. 자, 여러분 출판사가 더 달라요. 아세트산 카민이 나오는 출판사가 있고 아세트 올세인이 나오는 출판사가 있어요. 염색약 이름이에요. 아세트산 카민을 떨어뜨리든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떨어뜨리든 무엇이 핵과
핵과 염색체가 뚜렷하게 염색됩니다. 자, 염색을 시켜주는 거는 핵과 염색체가 뚜렷하게 염색돼요. 뚜렷하게 염색. 그래서 만약에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염색을 빼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핵과 염색체가 보이지 않아요.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보면 분리 및 압착이에요. 자, 분리 및 압착은 가장 먼저 해붙임, 그 다음에 고무 달린 연필, 고무 달린 연필 가지고 콩콩콩 해줍니다. 그 다음 누구를 한다? 거름종이를 지워서 뭐예요? 쫙 눌러갖고 빠져나오는 걸 처리해줘요. 이렇게 해붙임, 고무 달린 연필, 거름종이를 쫙 해서 압착을 해주는 이유는 한 겹으로 얇게 펴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뭘 합니까? 관찰을 해요. 그러면 관찰 결과 감기가 가장 많이 관찰돼요. 감기가 가장 많이 관찰됩니다. 관찰을 하면. 그리고 중기가 가장 적게 관찰돼요. 가장 적게 관찰돼요. 그래서 관찰 결과 감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고 중기가 가장 짧게 관찰되고요. 관찰을 할 때 반드시 현미경은 저배율에서 어디로? 5배율. 항상 저배율에서 5배율로 관찰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나오는 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 고정, 해리, 염색, 분리 및 압착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와 관련된 문제, 여러분 교재 먼저 7쪽 먼저 봐주세요. 교재 7쪽. 교재 7쪽 먼저 봐주십시오. 7쪽에 있는 걸 지금 설명했어요. 세포의 주기와 관련해서. 자, 그럼 7쪽에서 실험 재료에서 양파의 뿌리 끝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어서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보기 줄 거예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양파의 뿌리 끝에 뭐가 있어서? 생장점. 적어 놓으세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정 줄 거 주면 돼요.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혼합액에 넣어주는 게 고정이고, 왜 고정을 시킵니까?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라고. 거대로 멈춰라.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 딱 멈춰있는 거. 그 다음 해리. 해리는요 바로 연하게 하는 과정. 연하게 또는 부드럽게라고 적어주세요. 조직.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 팩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걸 염산에 녹여서 부드럽게 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염색. 아세트올세인 용액도 되고 아세트산 카민도 돼요. 염색을 하는 이유는 핵과 염색체를 붉은색으로 염색해서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분리 및 압착에서 분리는 해붙임, 압착은 고무 달린 연필과 거름종이로 한 겹으로 얇게 편 후에 관찰합니다. 따라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가장 긴 시기인 감기고 가장 적게 보이는 게 가장 짧은 시기인 중기였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7쪽에 있는 문제 먼저 풀고요. 체세포 분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7쪽 보시면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한다. 뿌리 끝. 그 이유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예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낚여서 틀리라고 고정은 에탄올과 아세트산 1대3에 넣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서 틀려왔어요.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혼합액입니다. 가끔씩 디테일하게 납부는 학교 선생님이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으로 가셔서 염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 끝부분을 해붙임으로 짧게 찢은 후 염색한다. 아니요. 반드시 염색을 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하고 염색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염색 후에 분리입니다. 그래서 X. 해리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핵과 염색체가 잘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해리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조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지 핵과 염색체를 분리하면 큰일 나요.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연하게 하기 위해서지 핵과 염색체가 잘 분리는 아닙니다. X. 체세포 분열 실험 과정에서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순서로 진행합니다. 오! 되겠습니까? 고정, 해리, 분리, 압착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에서 칠판을 지우고 설명해야 되니까 요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대표 유형 문제 9쪽에 8번 문제 좀 풀어주세요. 9쪽에 8번 문제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봐주세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긴 시기이고 무엇을 합니까? 딸세포가 모세포까지 커지고 DNA 양을 2배로 복제하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뭐라고 한다? 강기. 자, 그 강기예요. 강기는 이렇습니다. 요 동그라미가 핵막이야. 요 동그라미가 뭐다? 핵막이야. 이 핵막 안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처럼 염색체가 이렇게 풀어져서 DNA 염색사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눈알처럼 보이는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그 다음 뭐예요? DNA가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보이는 게 강기예요. 자, 강기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염색사가 실처럼 풀어져 있어서 유전 물질인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가장 긴 시기가 강기입니다. 가장 긴 시기가 강기예요. 자, 그럼 요 강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지는 걸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요. 핵막이 사라지는 걸 점선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아빠, 엄마의 염색체가 나와요. 염색사가 막대나 끝 모양의 염색체로 이렇게 나타나요. 아빠 거, 엄마 거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염색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 보통 보면 여기에서 폭죽이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방추사가 죽어요. 방추사. 자, 이게 전기예요. 자, 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강기는 핵막과 누가 뚜렷하다고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그리고 염색사가 실처럼 풀어져 있고요. DNA 양이 2배로 뭐 된다? 복제돼요. 복제되고 가장 긴 시기예요. 가장 긴 시기면서 염색체는 볼 수 있다 없다? 염색체는 볼 수 없습니다. 없는 게 강기야. 자, 그럼 이제 전기로 가면 핵막과 인이 뭐 했어요? 사라졌어요. 핵막과 인이 뭐 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소멸했고 누가 나타나요? 염색체. 염색체하고 누가 나타난다? 방추사가 나타나요. 출현. 염색체와 방추사가 나타나요. 요게 전기야. 그럼 이제 중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염색체가 이동을 해요. 염색체가 이동을 해서 세포의 중앙에 이렇게 배열돼요. 아빠 염색체, 엄마 염색체. 세포의 중앙에 이렇게 배열합니다. 가운데,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하면 여기 동그라미에 방추사가 붙어요. 동그라미에 방추사가 붙어요. 바로 어디에?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고 중앙에 배열하는 이 시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중기. 자, 중기의 특징은 염색체가
어디에 배열한다? 중앙 또는 가운데 또는 적도면. 출판사마다 달라요. 그죠? 배열해요. 아, 우리 학교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해요, 중기? 우리 학교는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해요, 중기? 우리 학교는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해요, 중기? 학교 출판사마다 표현이 달라요. 중앙에 배열에는 중기이면서 누구에게? 동원체. 이 동그라미가 동원체야. 동원체에 누가 붙었다? 방추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묶어주는 이 동그라미가 뭐다? 동원체.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어서 중앙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가 되면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아요. 왜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했으니까. 중앙에 배열했으니까 뭐 하기 가장 좋다? 관찰하기 가장 좋습니다.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야. 그런데 쌤이 얘기했어요. 세포 분열 주기가 12시간이라고 하면 감기가 10시간이야. 전기가 1시간이야. 중기는 뭐 5에서 10분밖에 안 돼요. 5에서 10분. 가장 짧은 시기야. 그래서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 중기가 가장 어떻다? 짧다. 짧은 시기. 금방 끝난다는 거. 가운데 배열하는 거 금방 끝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염색체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하면서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아빠 거 나누어지고 엄마 거 이렇게 나누어져요. 엄마 거 이렇게 나누어져서 방추사에 의해 양극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끌려가는 게 뭐예요? 후기예요. 후기. 자, 후기는요. 염색체가 방추사에 의해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양극으로 이동하는 게 뭐예요? 후기예요. 후기. 양극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말기에 이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얘들이 이동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나누어지면서 무엇을 합니까? 세포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자, 세포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누가 만들어집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져요. 세포판. 어디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무슨 세포다? 식물세포. 이게 말기야. 말기. 자, 이제 말기가 끝나요. 그럼 뭐예요?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DNA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뭐가 생깁니까?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줍니다. 이게 두 개의 딸세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바깥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깥쪽이 이렇게 생겼으면서 여기 하면서 여기에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여기에도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요렇게 들어가요. 자, 요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동물입니다. 그럼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식물은 가장 바깥쪽에 무엇이 있어?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거고,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요.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그럼 뭐만 있어? 세포막만 있어. 그 세포막만 있으니까 동물은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누어져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세포막의 함입 또는 세포막의 많이. 그래서 바깥쪽. 세포막의 어디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출판사마다 다르게 나와요. 세포질에 뭐라고 한다? 만입이라고 하고 또는 함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바로 말기의 식물과 동물을 구분해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뭐가 생겨요?
요렇게 생긴 두 개의 딸세포가 나와요. 이렇게 DNA가 풀어져요. 이렇게 DNA가 풀어져 있는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세포 분열 과정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말기까지 나가고, 그 다음 얘가 뭐다? 두 개의 딸세포. 얘가 뭐다? 두 개의 딸세포. 그럼 이 두 개의 딸세포들이 어디로 가요? 감기로 가서 엄마 세포만큼 자라. 그게 지원기야. 그리고 유전 물질을 두 배로 복제해. S기야. 그리고 분열을 준비해. G2기야. 가장 긴 시기 감기를 거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감기.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염색사가 풀어져 있고 DNA 양을 두 배로 복제하고 딸세포가 자라고. 가장 긴 시기인데 염색체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를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 말기 때 세포가 나누어지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 구분해요. 말기 때 세포벽이 있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 식물이 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땅콩 모양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 동물세포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세포판은 나중에 자라서 세포벽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봐요. 아빠 거 염색체 하나, 엄마 거 염색체 하나요.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줬어. 그럼 예를 들어 아빠가 23개, 엄마가 23개 줬으면 46개가 되겠죠? 아빠, 엄마에게서 받았네. 부 모양. 그러니까 얘는 몇 N이다? 2N.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2N. 자, 부 모양 2N이다. 부 모양. 그럼 여기에서 염색 분체로 나누어져. 근데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나눠주니까 2N이야. 그리고 여기에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들어갔으니까 2N이야.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들어갔으니까 2N이야. 체세포 분열은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2N으로. 그럼 사람은 46개에서 46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 개는 78개에서 78개가 생기는 거고, 초파리는 8개에서 8개가 생기는 게 체세포 분열이야. 염색체 수가 불변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게 나와요. DNA 양. DNA 양이 나오고요. 이게 분열기예요. 이게 분열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아빠, 엄마가 주니까 두 개에서 출발해. 엄마, 아빠가 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줬는 게 복제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몇 가닥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닥이 돼요. 네 가닥이 되어서 쭉 가다가 후기가 돼요. 그럼 네 가닥이 다시 나누어져요. 두 가닥으로 가요. 자,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누구를 주는가 하면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출발을 해. 딸세포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 S기에 두 배로 복제.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배로 복제. 그럼 이렇게 두 배로 복제했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가 후기로 가요. 후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 자, 그럼 여기서 출발했어요. 이게 모세포야. 모세포야? 유전 물질이 두 배로 복제됐어. 복제되어서 전기, 중기 지났어요. 그 다음 후기가 되니까 나누어져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겼어. 그럼 이 두 개의 딸세포는 모세포하고 염색체 수 똑같죠? 맞죠? 그럼 DNA 양은 염색 분체의 가닥이야. 두 가닥에서 네 가닥이 되었다. 다시 두 가닥으로 돌아왔으니까 DNA 양은 절반으로 줄어요. 언제? 후기.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갑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자, 체세포 분열에서 후기는 누가?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 수는 불변이에요. 불변. 염색체 수는 46개 불변인데 누가요? DNA야. 염색 분체가
두 가닥 있는 거에서 한 가닥 줄어들었어. 그래서 누가 줄어든다? 염색체 수는 2n에서 2n으로 불변이에요. 불변인데 DNA 양이 얼마나 줄어든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어서 엄마 세포하고 똑같아집니다. 처음 출발과 똑같아집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됐죠? 요게 체세포 조건이에요. 돼 있습니까? 체세포 분열. 그럼 체세포 분열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 펴주시는가 하면요. 6쪽 펴주시면 돼요. 5쪽하고 6쪽에 있는 거. 자, 그럼 열심히 졸하는 친구들 5쪽 한번 보세요. 열심히 졸하는 친구들 본인이 먼저 알 거예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2번에 줄 거 주세요. 체세포 분열 과정 2번으로 가서 줄 거 줍니다. 핵분열은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움직임을 행동 변화라고도 적어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교재 만든 출판사는 핵분열은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또는 비상출판사 같은 경우는 핵분열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에 따라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말기 때 세포질 분열 방법에 의해서 식물과 동물로 구분합니다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감기는 지원기도 있고 S기도 있고 G2기도 있어요. 두 개의 딸 세포가 엄마처럼 커지는 시기, 모세포만큼 커지는 시기, DNA 양을 2배로 복제하는 시기,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핵분열은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눴습니다. 정기 때 염색체가 출현하고 방추사가 출현해요. 중기 때 중앙에 배열해요. 후기 때 염색 분체로 나누어져요. 말기 때 2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그럼 핵이 생기면서 2개의 딸세포가 생기면 이 말기 때 동물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세포벽이 없어서.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 결과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보기 줄 거예요. 체세포 분열 결과 유전 정보, 모양, 염색체 수가 같은 2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줄거놓으세요. 유전 정보, 모양, 염색체 수가 같은 2개의 딸세포. 2개의 딸세포.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른쪽 코에서 체세포 분열을 일어나고 왼쪽 코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오른쪽 코나 왼쪽 코나 유전 정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염색체 수가 똑같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다르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코가 병신 삐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개 들어라. 주무시지 말고. 그거야. 자, 그럼 체세포 분열의 의. 자, 체세포 분열이 아까 세포 분열의 의하고 똑같아. 뭐가 증가해요? 세포의 수 증가 줄거주세요. 세포의 수가 증가해서 생장이 일어나요. 그 다음 또 뭐가 만들어져요? 재생.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재생. 그리고 단세포 생물인 경우 뭐가 돼요? 종 쪽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생식.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 이런 아이는 2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생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6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체세포 분열의 핵이 나누어지는 핵분열과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세포질 분열이 있어요. 그럼 요까지가 뭐다? 핵분열. 요까지가 핵분열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말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다? 세포질 분열. 그리고 2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 감기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즉 2개의 딸세포가 모세포만큼 커지고요. DNA가 복제되어
세포 분열을 중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체세포 분열은 중기에 염색체에 방추서가 부착되어서 중앙에 배열되고요.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체세포 분열 결과 하나의 모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그다음 2번, 체세포 분열 전기에 염색체와 방추서가 형성되고 핵막과 인은 소멸로 고쳐주세요. 뚜렷이 아니고 소멸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X. 핵분열이 끝난 후 세포판이 형성된다. 식물로 고쳐주세요. 동물이 아니고 식물로 고쳐주시고 X. 체세포 분열 결과 모세포와 유전정보 모양 염색체 수가 똑같은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O.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 재생, 단세포 생물 같은 번식, 즉 개체 수가 늘어나는 생식이 일어납니다. O. 자, 중앙에 배열했는데 염색체가 몇 개야? 4개야. 그럼 중앙에 배열되어 있고 방추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체세포 분열의 단계는 중기이고 A의 이름은 방추사. 그 다음 2번, 간은 땅콩처럼 들어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겼네요. 그럼 얘는 동물. 나는요,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져서 두 개로 나누어지네요. 식물. 그래서 세포질의 분열 방법인 말기에 동물과 식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고요. 다음 거 들어갈게요. 10분 쉬세요. 두 번째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하고 보면 생식세포의 분열로 갈게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감수분열이라고 해요. 감수분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입니다. 해서 생식세포 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하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간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간기가. 그래서 모든 세포 분열에서 간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체세포 분열도 간기가 한 번, 생식세포 분열도 간기가 한 번. 그러면서 간기가 지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면 감수 1분열입니다. 감수 1분열. 그리고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감수 2분열이 나와요. 2분열이 나오는데 감수 1분열이 끝나고 감수 2분열로 넘어갈 때 뭐 없이? 간기 없이 또는 DNA 양 복제 없이 진행된다. 그래서 감수 1분열이 끝나고 감수 2분열로 넘어갈 때 간기 없이 또는 DNA 양의 복제 없이 감수 2분열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기는 똑같아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져 있어서 DNA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로 나와줍니다. 요게 간기야. 간기.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감수 1분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감수 1분열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어요. 말기가 있으면서 무엇이 생겨요?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겠죠. 여기 끝나면 두 개가 딱 생겨.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이 두 개의 딸세포가 그대로 넘어가요. 그럼 감수 2분열에 무엇이 됩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돼요. 그럼 두 개가 가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말기가 끝나면 네 개의 무엇이 만들어진다?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자,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그 두 개의 딸세포가 간기 없이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가서 4개의 딸세포가 생겨집니다. 이렇게 되어요. 그럼 감수 1분열 전기에 엄청 중요해요. 12개. 그 다음 감수 1분열 후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얘가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 100% 나와요. 1분열 후기. 자, 그 다음 이제 감수 2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감수 2분열의 후기가 나와요. 감수 2분열에 누가 나온다? 후기가 나옵니다. 그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관계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염색체를 볼 수 없고 염색사가 C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빠가 주는 염색체 하나, 엄마가 주는 염색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주는 염색체가 DNA 양이 2배로 복제됩니다. DNA 양이 2배로 복제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아빠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엄마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게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동일해요. 요거 두 가닥은 무엇입니까? 염색 분체. 요거 두 가닥은 무엇입니까? 염색 분체. 자, 그러면 빨간 거 두 가닥 사이의 유전 정보가 동일하고 노란 거 두 가닥 사이의 염색 분체 사이의 유전 정보는 동일해요. 하지만 빨간 거, 노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주로 다르다라고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DNA 양이 2배로 복제된다는 건 즉 염색체 수가 4가닥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었다가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해요.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자, 아빠 염색체하고 엄마 염색체 동원체가 붙어야 돼요. 동원체가 붙어서 잠자리 날개 4개 모양의 무엇이 출현합니까? 하고 보면 이가 염색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뭐다?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요거 두 개 뭐다? 상동 염색체.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빨간 게 아빠, 부. 노란 게 엄마, 모. 그럼 부모니까 N 해서 몇 N이다? 2N. 자, 빨간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유전 정보 동일하지만 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노란색 유전 정보 동일한 염색 분체.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얘도 2N이다. 그럼 이 상동 염색체가 뭐 한다? 둘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상동 염색체가 뭐예요? 접합을 해요. 접합을 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잠자리 날개 4개로 나타나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이름으로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 자, 이가 염색체가 나옵니다. 언제? 감수 1분열 전기에. 감수 1분열 전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요. 그럼 이 이가 염색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요. 상동 염색체가 뭐해서요? 접합을 해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요. 언제? 감수 1분열 전기에. 감수 1분열 전기에. 그럼 이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면 감수 1분열 중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감수 1분열 전기에 나타나니까 얘도 부모가 결합했어요. 이제 부모가 결합을 해서 염색체 수는 뭐다? 2N입니다. 2N.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 생략하고요. 뭐 합니까? 그러면 감수 1분열 후기에 뭐 합니까? 나누어져요. 감수 1분열 후기에 어떻게 나누어져요? 아빠, 엄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빠 거 엄마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감수 1분열 언제? 후기에. 감수 1분열 후기에 무엇이 분리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자, 무엇이 분리돼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가 염색체가 분리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해요. 감수 1분열 후기에 누가 분리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납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첫 번째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분의 1로 2n에서 n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염색체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DNA 양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감수 1분열 후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하는데 여기에 숨은 뜻은 뭐라고요?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로 돌아가는 거야.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항상 틀리라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언제? 감수 1분열 후기에.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 후기에 분리돼요. 그러면 얘가 분리되어서 뭐합니까?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중간에 과정을 생략해요. 중간에 과정을 생략해서 감수 2분열로 가요. 그럼 이 이가 염색체가 감수 2분열에서 또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누어져요? 아빠 거 염색 분체로 나누어져요. 여기에 아빠 거 한 가닥, 아빠 거 한 가닥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엄마 거 한 가닥, 엄마 거 한 가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럼 요렇게 나누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렇게 나누어지는 시기가 감수 2분열 후기예요. 감수 2분열 후기. 자, 감수 2분열 후기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져요. 감수 2분열 후기는 무엇이? 염색 분체로 분리돼요. 분체가 뭐합니까?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돼. 아빠 거 혼자 있었어. N이야. 엄마 거 혼자 있었어. N이야. 그런데 아빠 거 한 가닥 한 가닥 들어갔어. 그대로 N이야. 엄마 거 한 가닥 한 가닥 들어갔어. 그대로 N이야. 그러면 감수 1분열 뭐예요? 후기에서 감수 2분열 후기로 갈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는 변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 염색체 수는 N에서 N으로 갔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불변이야. 염색체 수가 불변이니까 감수 2분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체세포 분열과 동일해요. 이렇게 표현해. 왜? 염색체 수가 불변이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DNA 양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DNA 양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항상 그림이 생략해서 많이 나와요. 그 생략해서 나오는 그림들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 그려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감수 2분열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는 불변이에요. 하지만 DNA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연결해서 시험에 나와요. DNA 양, 얘가 분열기. 그럼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서 두 가닥, 두 배로 복제해서 네 가닥.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한참 지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뭐가 된다? 하나가 돼.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보세요. 요거야. 처음에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줘. 자, 그럼 이제 여기 감기 준비하는 시기에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 DNA 양 2배로, DNA 양 2배로 염색 분체를 이렇게 만들어. 염색 분체를 만들어서 감수 1분열 뭐로 가요? 전기로 가면 얘가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아빠 거하고 엄마 거하고 요렇게 결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 이가 염색체. 자, 아빠 엄마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요게 처음 출발이야. 출발해서 DNA 양이 2개로 복제됐어. 복제되어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났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다? 이가 염색체가 나타났다가 1분열이 끝나.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된다?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가 돼.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라는 두 개의 딸세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두 개의 딸세포. 그래서 DNA 양이 여기서 한번 줄었어요. 그 다음 감수 2분열이 끝나면 요거 두 개에서 또 나누어져요. 그럼 어떻게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죠. 아빠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여기에서 엄마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면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딸세포가 생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DNA 양 보세요. 여기에서 뭐예요? 2배로 복제해서 4개가 됐어요? 4개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2개로 줄어들었어요. 이 2개가 뭐로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에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요까지가 어디입니까? 요까지가 간기야, 간기.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고, 요까지가 뭐예요? 요렇게 나누어지는 이까지가 감수 1분열이야, 1분열. 그럼 요 감수 1분열에서 뭐로 넘어간 거예요? 얘가 감수 2분열.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2분열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DNA 양은 감수 1분열에서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 줄어들었고,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고, 감수 2분열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니까 DNA 양이 한 번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염색체 수는 N인데 N이니까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요 그림이나 DNA 양 변화 그림이나 똑같이 연결하시면서 문제 풀으시면 돼요. 됐죠?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염색체 수를 가지고 공부해 줍니다. 가장 먼저 부모가 줘요. 그럼 이거를 2배로 복제해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막대나 똥 모양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시기가 간기야. 그럼 이제 간기가 딱 끝나고 나면 감수 1분열 전기에 뭐가 빠박하고 나타난다? 이가 염색체가 빠박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서 어디에 배열돼요? 방추사하고 배열되어서 가운데 배열돼. 중기 때 이가 염색체 가운데 짜자작 배열돼. 그리고 이제 후기가 되면 다시 이가 염색체가 나누어져. 근데 이가 염색체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틀리는데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되었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그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NN으로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감수 1분열 결과 2개의 딸세포가 감수 2분열에 간기 없이, 즉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시기 없이 바로 전기로 가. 그럼 이제 전기에서 요 염색체가 2개가 중앙에 배열돼요. 2개가 이렇게 있는 게 중앙에 배열돼. 그 다음 이 2개가 있는 게 염색 분자로 또 나누어져. 나누어져서 4개로 나누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말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 볼게요. 칠판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설명했는 거고, 여러분 교재 10쪽에 있는 그림 봐주세요. 감수 1분열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거기 줄 거 준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감수 1분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감수 1분열을 이렇게 써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해서 달을 이자를 써서 이형 분열이라고 알려준 학교가 있대요. 이형 분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감수 1분열을 달을 이자 형태를 써서 이형 분열이라고 알려줬대요. 그 다음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는 불변이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불변입니다. 같을 동자 동형 분열이라고 알려줬대요. 어떤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쌤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이형 분열, 동형 분열 나오면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이형 분열이고, 감수 2분열은 염색체 수가 안 줄어든다고 해서 같을 동자를 써서 동형 분열이라고 했다 하고 알아두세요. 됐죠? 안 알려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감수 1분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전기 줄 거 주세요. 상동 염색체가 결합해서 이가 염색체 형성. 거기에 별 달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잠자리 날개가 총 8개 있죠. 그럼 얘는 염색체 수가 2개 있다는 거야. 그럼 중앙에 배열해요. 그 다음 후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데 줄 거 주세요. 분리. 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데 여러분이 줄 거고요. 요거 적어줘요. 염색체 수 반으로 줄어들고 DNA 양 반으로 줄어든다. 요거 적어주세요. 거기에다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거에 EN에서 N, 그 다음에 DNA 양 절반. 그래서
염색체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DNA 양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감수 1분열 후기. 별 3개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감수 2분열로 가요. 감수 2분열로 가면 전기에 줄 거 줍니다. 감수 2분열 전기는 DNA 복제 없이. 자, DNA 복제 없이가 다른 말로 뭐라고? 간기 없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중앙에 배열해서 후기 갑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해 줄 거 주세요. 염색 분체가 분리해 거기에는 이렇게 적어요. N에서 N. 그리고 또 DNA 양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DNA 양이 그래서 모세포의 DNA 양의 딸세포의 DNA 양은 4분의 1배로 줄어들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딸세포의 DNA 양의 모세포의 DNA 양은 얼마? 4배 큰 거에서 하나로 나오죠. 그럼 딸세포는 모세포에 비해서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2번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N에서 N으로 하고 DNA 양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감수분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생식세포에서, 즉 정소와 난소에서 감수분열을 해서 아빠가 23개, 엄마가 23개, 즉 난자가 23개, 정자가 23개 가지고 있는 게 수정을 해야 46개의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런 생식세포를 계속 해줘야지만 세대를 거듭해도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로 일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여러 세대를 거쳐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아빠가 23개, 엄마가 23개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어서 자녀가 태어나면 46개. 또 아빠가 23개, 엄마가 23개 주면 자녀가 태어나면 46개. 이렇게 해서 인류가 몇 세대를 지나도 인류의 염색체 수는 46개로 일정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분열을 해서 그렇다?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 생식세포 분열의 의 밑에 줄 거죠요. 세대를 거듭하여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11쪽에 있는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11쪽 문제 보시면요. 감수 1분열은 누가 분리된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감수 1분열은 누가 분리된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요. 감수 2분열은 누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은 상동염색체가, 감수 2분열은 염색분체가. 자, 그 다음 2번 감수 1분열 전기에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거,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걸 뭐라고 한다? 이가염색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라비아 숫자 2가 염색체로 적어도 되고 그냥 한글 2가 염색체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감수 1분열 결과 2개의 딸세포, 감수 2분열 결과 4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스텝 2.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시작되기 전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아니요. 감수 1분열이 끝나는 감수 2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DNA 복제는 안 일어나요. 감수 1분열 전에는 일어나지만. 그래서 X. 감수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감수 1분열에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시험에서 헷갈리라고 이가 염색체 대신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쓸 뿐이죠. 오. 그럼 감수 분열을 통해서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합니다. 오. 자, 그다음 이제 스텝 3의 그림을 보는 거야. 잠자리 날개 4개 붙어 있어. 잠자리 날개 4개 붙어 있습니다. 즉 상동 염색체가 접합했습니다. 그럼 A는 이가 염색체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가 염색체와 방추사예요. 거기 막 실모양으로 막 나와 있는 게 방추사예요. 이가 염색체와 방추사가 출현하는 시기는요, 다 적어라는 거야. 감수 1분열 전기. 감수 1분열 전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포의 분열 결과 형성되는 딸세포의 개체 수를 쓰래요. 그러면 감수 2분열이 끝나면 연속해서 2번 분열해서 몇 개의 딸세포가 생겨요? 4개의 딸세포가 생기겠죠. 그래서 딸세포의 수는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세포분열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DNA 양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사람의 발생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체세포 분열. 표에 있는 건 그대로 보시고요. 부족한 것만 추가해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서 분열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분열 횟수.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이에요. 1회.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2회. 연속 2회 분열합니다. 그런 결과, 분열 결과. 딸세포 수는 몇 개입니까? 딸세포 수. 분열과 딸세포는 1회 분열에서 2개 만들어지고요. 연속 2회 분열에서 4개 만들어져요. 4개.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하고 보면,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니 안 하니 하고 물어봐요. 이가 염색체. 체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고요.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염색체 수 변화는 어떻니? 염색체 수는요, 2n에서 2n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불변이에요. 불변이고요. 얘는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요. 그래서 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 2분의 1로 염색체 수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DNA 양은 뭐예요? 그럼 DNA 양은 어떻니? 자,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DNA 양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1분열 후기에 DNA 양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감수 2분열 후기에 또 한 번 줄어들어서 얘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자, 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체세포 분열은요,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요. 온몸에서.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요. 식물은 특정 부위예요. 식물은 특정 부위인 생장점과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형성층에서. 체세포 분열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데 식물은 특정 부위 딱 길이와 뿌리가 길게 자라는 생장점이고 줄기가 굵어지는 형성층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서만 일어나요. 그럼 생식세포는 동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동물은요, 정소와 난소에서 일어나요. 그럼 식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식물은 동물의 수컷에 해당하는 수술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꽃발에서 일어나요. 수술에 있는 꽃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암술 미씨에서 일어납니다. 암술에 있는 미씨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는 장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정소, 난소, 미씨 곱하면 염색체 수가 2n이에요. 얘들은 전부 다. 정소, 난소, 미씨 곱하면 염색체 수가 2n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분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물은요, 키가 자라는 생장, 그리고 세살이 돋아나는 재생, 그리고 단세포 생물은 개체수가 늘어나는 생식이 일어나요. 생식. 됐죠? 그리고 식물도 뭐가 일어나요? 식물도 생장이 일어납니다. 생장. 식물이 자라요. 요게 무엇이에요? 체세포 분열 결과입니다. 자, 그럼 생식세포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동물은 무엇을 만든다?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요. 정자와 난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염색체 수가 n으로 줄어요. n. 그리고 식물은 무엇을 만듭니까? 꽃밥에서 만들어주는 동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게 꽃가루예요. 꽃가루. 그리고 동물의 난자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난세포예요. 그래서
세포가 N인 생식세포가 돼요. 알겠죠? 꽃가루. 그래서 꽃가루를 한자로 꽃가루 하자, 가루 하자, 가루 분자에서 화분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서 DNA 양과 일어나는 장소와 만들어진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게 나와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그림이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가 앞바퀴 이렇게 있어요. 앞바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엄마께 이렇게 있어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서 얘가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염색 분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염색 분체가 됐는데 여기에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포와 딸세포가 똑같아요. 처음 출발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얘가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체세포 분열이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부모니까 2N, 부모니까 2N, 부모니까 2N, 2N. 그래서 이거는 체세포 분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봤어요. 자, 여기에서 처음 출발 그리면 똑같아. 처음 출발 그리면 아빠 거, 엄마 거 똑같아.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두 번째 거도 뭐 합니까?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아. 근데 세 번째 때 어떻게 돼 있다? 아빠 거하고 엄마 거 이렇게 접촉을 했어. 결합을 했어. 결합을 해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아빠 거, 여기에 엄마 거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빠 거 한 개, 한 개씩. 여기에 엄마 거 한 개, 한 개씩 들어가는 얘가 무슨 분열입니까? 요게 EN이야. EN이야, EN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염색체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되고 얘가 EN에서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가니까 NN으로 줄어드는 거야. NN. 그럼 요렇게 가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언제다? 감수 1분열 뭐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후기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염색체 수는 불변이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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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염색체 수는 불변인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감수 2분열 후기. 그래서 얘는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어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맞추는데 틀리라고 쌍둥 염색체가 분리되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나와주니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그림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줍니다 하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12쪽에 있는 아이들 마무리로 풀어볼게요. 자, 12쪽 보시면요. 체세포 분열 결과 형성되는 딸세포는 2개. 생식세포 분열 결과 형성되는 딸세포는 4개. 체세포 분열 결과 감수 1분열 전에 감기에서 DNA가 복제된다. 감기에서 DNA가 복제된다. 자, 스텝 2에서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은 2회 분열합니다. 5.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됩니다. 이가 염색체는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체세포에서는 안 생겨요. 그래서 체세포 지워주시고 X. 그 다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줄어들지 체세포는 안 줄어들어요. 체세포 지우고 X. 자, 그럼 이제 스텝 3에서 염색체가 한 개씩 들어있는 게 3개야. 그럼 얘는 한 개씩 들어있는 게 3개면 N 이꼴 3이라는 거야. N 이꼴 3이니까 원래 세포는 2N 이꼴 몇 개 있었다? 6개. 2N 이꼴 6개 있는 모세포에서 뭐가 생겼다? N 이꼴 3개 있는 딸세포가 생깁니다. 감수분열한 거예요. 그래서 감수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감수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 됐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요. 여러분 그림에서 대표 유형에서 첫 번째 봐주세요. 자, 이게 대표적인 생식세포 분열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 봅니다. 가는
상동염색체니까 부모니까 EN으로 적어줘요. 나 상동염색체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염색 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나도 EN이에요. 그럼 다가 뭐예요? 이가 염색체죠. 둘이 결합했으니까 이가 염색체이면서 EN이에요. 그럼 라가 뭐예요? 염색 뭐가 나누어졌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서 염색체로 갔네요. 그럼 라가 N이에요. 그다음 마는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누어졌네요. N이에요. 자, 그러면 다에서 라로 가는 게 감수 1분열 후기고 라에서 마로 가는 게 감수 2분열 후기다.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문제 푸는 겁니다. 얘가 바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다 몇 번 나와요? 몇 번이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가요. 다에서 라. 다에서 라로 가는 거야.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 감수 1분열 후기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다에서 라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럼 다에서 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기억,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맞고요. 세포 하나가 갖는 DNA 양이 반감됩니다. 맞고요. 이가 염색체에 있는 상동 염색체가 둘로 분리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4번 그림 보세요. 4번 그림 보시면 문제의 힌트가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에 특정 단계의 세포를 나타냈어. 그럼 염색체가 나타나고 방추사가 나타나는 걸 나타낸 거야. 그럼 이 그림은 언제를 나타내는가? 적어놔요.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감수 1분열 전기입니다. 감수 1분열 전기. 자, 그러면 큰 거 두 개, 작은 거 두 개 있어. 그럼 A가 상동 염색체야. 큰 거 하나가 아빠, 하나가 엄마, 작은 거 하나 아빠, 작은 거 하나 엄마. 그럼 얘는 염색체 수가 총 몇 개에서 출발했다? 2n = 4. 4개에서 출발했다. 4개. 2n = 4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얘가 반으로 줄어들면 n = 2개로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가는 자식 4개가 생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염색체의 개수는 4개예요. 2n = 4예요. A는 이가 염색체가 됩니다. 왜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니까 A는 감수 1분열 전기만 아니요.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후기까지 볼 수 있어요. 후기에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감수 1분열 전기, 중기에 관찰됩니다. 전기, 중기.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5번하고 6번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5번, 6번은 이제 풀었던 거 똑같은 거 복습하는 거니까 답은 금방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의 발생으로 갑시다. 사람의 발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러면 이 생식기간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식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남성의 생식기간, 여성의 생식기간. 자, 남성은요, 자신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정자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소가 외부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안으로.
여성은 자신의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난자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남성의 생식기관은 고환이 이렇게 있어요. 고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고환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정자를 만드는 정소가 있고요. 정소 위에 정자가 자라는 부정소가 있어요. 그럼 고환 안에 정소와 부정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정소에서 정자가 자라면 여기에서 정자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도로. 그럼 여기에서 정소에서 정자가 자라면 이렇게 정자가 이동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이에요? 정소예요. 정소. 그럼 정소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테스토스테론. 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자를 생성해요. 정자를 생성하는 게 정소예요. 그럼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머리하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만 있어요. 꼬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여기 위에 정소 위에 있는 부정소에서 정자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숙을 정자가 자라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던 정자가 무엇을 가져요? 꼬리를 가지면서 자라는 곳이 어디다? 부정소야. 부정소에서 자라서 정자가 이렇게 꼬물꼬물 헤엄쳐서 이동해요. 자, 정자가 꼬물꼬물 헤엄쳐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정관이라고 해요. 정자가 이동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수정관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요도예요. 요도. 그럼 남자들이 이렇게 수정관에서 요도 하나로 다 만나서 나와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요렇게 가는데 여기 요렇게 앞쪽에 동그라미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바로 전립腺이에요. 전립腺. 그 다음 여기 뒤에 얘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누군가는 방광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소변이 나오는 길이나 정자가 나오는 길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전립腺 옆에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붙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정낭이에요. 정낭.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건 정소, 부정소, 그리고 정자가 지나가는 수정관, 그 다음 정자가 몸박으로 나오는 요도. 이것만 알면 돼요.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정소에서 만들어질 때 점액물질이 나오고 정낭과 전립腺에서 점액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남성의 생식기관 딱 두 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소, 정자를 생성하는 거. 부정소, 정자의 성숙, 즉 꼬리가 자라는 구간. 수정관, 정자가 이동하고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머리라고 해요. 요 부분을 중편이라고 해요. 요 부분을 꼬리라고 해요. 꼬리. 자, 그럼 머리에 제일 중요한 누가 들어있다? 핵. 바로 이 핵에 들어있는 게 N=23개. N=23개가 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첨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난자의 막을 녹입니다. 자, 그러면 정자는 머리 부분에 핵이 들어있어요.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편이 미토콘드리아야. 그리고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정자가 난자까지 헤엄쳐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핵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입니다. 자, 그럼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가요. 여성의 생식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애기집이 있어요. 이게 자궁이야. 여기가 집이야. 그럼 여기 자궁 옆에 난소가 이렇게 있어요. 난소. 그럼 이 난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나팔관에서 이렇게 얘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가주는 난자가 이동하는 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가져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난소예요. 난소. 자, 그럼 난소는 남성하고 똑같아.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을 내보내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내보내. 이거 이름이 에스트로겐이에요. 젠도 되고 겐도 돼요. 그리고 난자를 만들어요. 난자를 생성해요. 자, 난자를 생성해서 성숙한 난자를 이렇게 뽕 하고 내보내요. 그럼 이게 나팔관인데 난자를 빨아들입니다. 성숙한 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배란이라고 해요. 이제 외워야 돼요. 좀 나와요. 아,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해요. 배란. 자, 이렇게 배란이 되면 여기가 아기가 자라는 아기 집이에요. 여기가 아기가 자라는 자궁이고
요게 질이에요, 질. 그럼 요렇게 정자가 들어와요. 정자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럼 정자가 이렇게 꼬물꼬물 헤엄쳐가서 이렇게 헤엄칩니다. 난자로 이렇게 가요. 난자로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뭐요? 배란된 난자와 정자가 만납니다. 그럼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수정이에요. 수정. 자, 그럼 난소에서 난자가 이동하고 정자가 와서 수정이 일어나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한다? 수란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란간은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이자 무엇이 일어나는 장소다?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배란이 되어서 정자를 만나요. 그럼 이렇게 돼요. 난자가 이렇게 배란을 해요. 그럼 정자가 이렇게 헤엄쳐요. 정자가 접근을 해와서 정자가 난자한테 이렇게 들어가요. 콕 하고 머리를 박고 들어가면 다른 정자가 못 들어오게 수정막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이렇게 만나서 수정막 이렇게 요게 바로 난자의 핵이야. 핵 n 이꼴 23개. 자, 그럼 여기 정자의 핵이 들어있어요. n 이꼴 23개. 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46개. 그럼 난자는요, 정자에 비해서 훨씬 커요. 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자는 이렇게 크고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야? 세포질이야. 세포질이고 이게 난자의 막이야. 난자의 막. 그럼 이 세포질의 난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양분. 자, 그런데 정자는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는데 난자는 꼬리가 없어. 운동성이 없어. 그리고 정자에 비해서 난자가 훨씬 커. 왜요? 세포질에 무엇을 저장하고 있어서?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요.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정자에 비해서 난자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핵에서 염색체 수는 둘 다 23개로 똑같아요. 핵에서 염색체 수는 둘 다 23개로 똑같습니다. 무슨 분열했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가 접근해서 정자가 침입하면 수정란이 돼요. 그럼 이렇게 난자가 나오는 배란, 그리고 정자와 만나는 수정. 그럼 이게 수정란이 돼.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요. 수정란이 되었을 때 염색체 수는 2n이야. 그럼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뭐라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해요. 아주 빠르게. 수정란이 아주 빠르게 세포 분열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수정란의 빠른 체세포 분열. 이것을 갖다가 난할이라고 해요. 난할. 아, 왜 체세포가 들어갔는가 하면 염색체 수가 불변이라서. 자, 이런 수정란의 빠른 체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해요. 그럼 배란이 되어서 수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수정란이 이렇게 있어. 축하 수정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정란이 뭘 하는가 하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두 개. 그 다음에 요게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로 나눠져?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네 개. 그 다음에 몇 개로 나눠져? 8개.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어지는데 이제 잘 봐요.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농구공처럼 생긴 아이가 수정란이야. 그럼 쌤 머리통이 수정란이라고 봐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수정란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어. 근데 처음에는 요렇게 쪼개져. 요렇게. 두 조각이 요렇게 나와. 세로로 쪼개져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쪼개지는데? 요렇게 쪼개져. 그러면 이렇게 쪼개져서 두 조각, 이렇게 쪼개져서 네 조각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져요. 그럼 8조각. 8조각. 그 다음부터는 세로 가로 쪼개지면서 64조각 뭐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조각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쪼개지다가 우리 그림을 딱 보면은 학교 문제 풀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게 이렇게 징그럽게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어 있다고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뽕나무 열매. 여러분 혹시 오디라는 열매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뽕나무 열매처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식이가 돼요. 그 다음 뭐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면 이제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요.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안쪽이 이렇게 덩덩덩 튀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안쪽이 이렇게 빈 공간이 나와. 안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는 게 포배야. 포배. 요때가 되면 자궁벽에 가서 뭘 합니까? 착상을 한다. 자, 그래서 배란이 되고 수정이 되면 뭘 한다? 난화를 해요. 난화를 해서 자궁벽에 가서 착상을 해줍니다. 착상을 해요. 그럼 이때부터 임신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배란이 되어서 정자를 만나 나날이 되어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 며칠이 걸린다? 일주일, 5일에서 7일. 약 7일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분열을 해서 가요. 그것을 갖다가 나날이라고 해요. 나날. 그래서 나날이 진행됩니다. 수정란의 빠른 체세포 분열이 나날이 진행되면 첫 번째, 수정란 전체 크기. 수정란 전체 크기를 배아 전체 크기라고 해요. 배아 전체 크기는 거의 불변이에요. 일정이에요. 일정. 그 다음 두 번째, 염색체 수. 체세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색체 수는 2n에서 2n으로 일정해요. 얘가 변하면 애가 장애를 가지게 돼요. 염색체 수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염색체 수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제 변하는 게 이거야. 나날이 진행돼요. 세포가 자꾸 쪼개져. 그럼 여러분 피자 조각이 있다고 해. 처음에는 딱 한 번 잘라. 그럼 2조각 나와. 또 한 번 잘라. 4조각 나와. 그 다음에 짝짝 자르면 점점점 피자 조각 수는 많아지는데 피자 하나의 크기는 줄어들죠. 그래서 나날이 할수록 진행될수록 무엇은 할구의 수, 나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포의 수. 세포의 수는 뭐합니까? 하고 보면 세포의 수가 할구의 수라고 해요. 할구의 수, 세포의 수. 세포의 수는 뭐한다? 쭉쭉쭉 증가해요. 쭉쭉쭉 증가합니다. 왜? 자꾸 쪼갈라지니까 세포의 수는 점점점 증가하는데 세포 하나의 크기, 세포의 수는 증가하는데 세포 또는 할구 하나의 크기는 점점점 뭐해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하,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가 자꾸 쪼개지니까 세포의 수는 많아지는데 전체 크기는 일정한데 자꾸 쪼개지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을 때가 상실기. 그 다음 무슨 상태가 되어서 착상한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포배 상태. 안쪽이 농구공처럼 비어지는 포배 상태가 되었을 때 자궁벽에 파묻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착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착상했을 때부터 임신이라고 해요. 그럼 착상이 딱 되고 나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태반이 만들어져요. 태반이 만들어져서 폐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태반을 통해서 아가야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요. 아가야는 엄마한테 태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주고받습니다. 그죠? 그 태반과 태아 사이에 연결했는 줄이 탯줄이에요. 우리의 배꼽. 그죠?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은 이 남성의 생식기관과 여성의 생식기관이 있는데 남성의 생식기관에서는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여성은요. 난소, 그 다음에 수랑관, 자궁, 질 이렇게 돼요. 정자를 못 만나는 난자는요. 난소에서 배란이 되어 수랑관, 자궁, 질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남성은요.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여성은 난소, 수랑관, 자궁, 질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다행히 정자가 들어와서 배란이 되어 정자를 만나면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되면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나날을 진행해서 포배 상태로 자궁벽에 착상을 합니다. 착상을 하면 태반이 형성되고 임신이 돼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얼마가 지나면 수정이 된 후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순간부터 266일이 지나면 아가야가 출산해요. 그래서 질은 정자가 들어오고 태아가 출산하는 통로가 질입니다. 그죠? 정자가 들어오고 태아가 출산하는 통로가 질이에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배란, 수정, 나날, 착상. 무슨 상태? 포배 상태. 포배 상태로 착상합니다. 그리고 나날은 뭐예요? 체세포 분열. 염색체 수가 불변이면서 수정란 전체 크기도 거의 불변인데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의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 착상이 되면 엄마 자궁 속에 양수 속에서 태아가 자라는데 무엇을 통해? 태반을 통해 엄마는 아가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아가야는 태반을 통해 엄마에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주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전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엄마가 아가야한테 태반을 통해서 좋은 것만 주냐?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카페인을 섭취하시면 카페인 성분이 태아에 가고요. 어머님께서 음주를 하시면 알코올 성분이 태아에 가고요. 어머님께서 약을 복용하면 약 성분이 태아에게 가고요. 어머님께서 에이즈 보균 환자이거나 또는 균을 가지고 있으면 매독균이나 이런 것도 태아에게 그대로 가줍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어머님께서 약물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 복용하시면 태아는 기형이 되어서 출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15쪽에 있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5쪽 보세요. 남성에서 정자가 이동하는 과정은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예요.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자의 이동 경로는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성은요 난소, 수랑관, 자궁 질이 돼요. 난소, 수랑관, 자궁 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슨 분열이다? 방수 분열입니다. 자, 그다음 정자의 핵에 유전물질이 있고 N=23이라고 적어줘요. 정자 N=23. 정자는 크기가 작고 꼬리를 가져서 운동성이 있습니다. 난자의 핵 N=23. 똑같아요. 똑같은데 난자는 꼬리가 없어서 운동성이 없고 세포질의 양분을 저장해서 정자보다 훨씬 큽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수정은 부계와 모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게 수정이죠. 그럼 어디에서 만남의 장소다? 수랑관에서 만나서 수정난이 됩니다. 그럼 수정난은 체세포와 염색체수가 같은 아이가 되겠죠. 1번 남성의 생식세포는 정자, 여성의 생식세포는 난자. 남성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은 정소, 여성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은 난소, 그리고 부계와 모계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은 수정. 자, 2번으로 갑니다. 난자와 수정난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수랑관입니다. 5. 정자와 난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자는 움직일 수 있는데 난자는 못 움직여요. 정자가 난자까지 헤엄쳐 옵니다. 그래서 난자는 X 해주세요. 난자는 못 움직여요. 운동성이 없어요. 수정란의 염색체수는 23개면 애새끼 병신입니다. 수정란은 46개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X입니다. 자, 다음은 난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A, B 중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곳은 세포질이니까 B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 세포질. 자, 그 다음 이제 16쪽으로 가서 발생. 발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에서 응애 하나의 태아가 태어서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그럼 배란, 수정, 나날, 착상. 그거 물건 제목만 줄 거예요. 배란, 수정, 나날, 착상.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이 꼭 나와요. 배란에다가 1번이라고 적고요. 수정에다 2번이라고 적고요. 나날에다 3번이라고 적고 착상에다가 4번이라고 적고 착상은 반드시 포배 상태. 포배 상태.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상하기까지 약 일주일,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나날이 진행될수록 어떻습니까? 세포의 수, 혈구의 수는 많아지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수정란 전체 크기, 배아 전체 크기는 거의 일정하고 염색체 수도 2n에서 n으로 불변입니다. 불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포배 상태가 되었을 때 착상합니다. 자, 착상을 하고 나면 무엇이 형성되는가? 거기만 줄 거예요. 태반 형성. 태반 형성. 언제 이후? 착상 이후. 태반 형성, 착상 이후. 이때부터 임신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태반을 통해서 엄마는 아가에게 산소와 영양소, 아가야는 엄마에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줄 때 엄마가
산소와 영양소만 주는 게 아니고 약을 잘못 먹거나 마약을 하시거나 음주를 하시거나 카페인을 하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돼요. 그 다음에 균들도 태아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출산은 언제 하는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순간부터 266일이 지나면 출산을 해요. 38주. 그래서 출산은 약 266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의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게 과학적으로는 아직 사람이 되기 전이니까 괜찮다 하는데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종교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야 되니까 배아 줄기세포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배아는 언제까지가 배아입니까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7주까지가 배아예요. 그럼 7주가 딱 지나고 8주부터 태아가 돼. 그럼 8주 이후부터 뭐예요? 연구를 하거나 죽이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태아니까. 근데 8주 이전 7주까지는 배아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정에서 7주까지 배아, 8주부터 출산까지 태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갑니다.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되는 전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2번 배란은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배출되는 것이고 나날은 수정란의 초기세포 분열입니다. 초기세포 분열인데 염색체수 변화가 없이 빠르게 일어나서 나날이라고 해요. 수정란이 포배, 가운데가 텅텅 빈 농구공 모양의 포배 상태가 되었을 때 자궁 내막에 파고드는 것을 착상이라고 하고 착상을 하고 태반이 형성되면 임신이 됩니다. 그 다음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전체 세포의 크기는 일정 작아진 아니에요. 전체 세포의 크기는 일정이라고 해주고 X 착상 이후 태반이 형성되며 태반을 통해 모체와 태아 사이에 모체에서 태아로 산소가 전달됩니다. 5. 출산은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순간부터 266일 38주가 지나면 출산이 일어납니다. 5. 자, 그러면 배란에서부터 착상까지 배란, 수정, 나날, 포배 상태로 착상합니다. 착상할 때 수정란의 상태는 포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각 남성에서 이름 적어주세요. A가 정소, B가 정자가 이동한다 해서 수정관, 그 다음 C가 난소, D가 난자가 이동하고 수정란이 이동해요. 그래서 수란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E가 태아가 자라는 집인 자궁. 자, 그럼 이제 옳은 것은 E에서 수정이 일어난다. 아니요, 수란관에서. 수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D, 수란관에서. D로 고쳐줍니다. 가는 남성, 나는 여성 맞고요. A, C, 정소난소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성호르몬이 분비돼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 다음 B는 수정관이에요. 정자가 지나가는 수정관이고 D가 수란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봐요. 난자는 크기가 커요. 정자는 크기가 작아요. 왜요? 난자는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크기가 크고 정자는 양분을 저장하고 있지 않고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 가는 난자, 나는 정자니까 1번 틀렸고 가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입니다. 난자이기 때문에 절반. 그리고 나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답이고요. 나는 가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자는 난자보다 작다입니다. 발생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가 난자로 고쳐주세요. 그럼 한 문제 나오면 3번하고 4번을 합쳐서 나와요. 자, 3번 그림에 적어줍니다. A.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나오는 A가 배란이에요. 여성은 좌우에서 28일을 주기로 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란이 되어서 운 좋게 정자를 만나면 B가 수정이에요. 수정을 하면 수정란의 빠른 체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합니다. C가 난할이에요. 난할을 거듭해서 일주일이 딱 되면 포배 상태로 D,
자국 내막에 파묻히는 D가 착상입니다. 그래서 A 배란, B 수정, C 나날, D 착상. 꼭 나오면 요거 한 문제 나와요. 밑에 거랑 같이. 그럼 기억. 일반적으로 A 가정은 양쪽 난수에서 동시에 아니요. 양쪽 난수에서 28일을 주기로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니고요. B로부터 수정으로부터 266일, 266이에요. 266일로 고쳐주시고요. C 나날이 일어나면 세포의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맞고요. D 태아는 D 가정 이후에 착상 이후에 태반을 통해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3번이고 4번 이게 수란관을 통과하는 나날이야. 그럼 첫 번째가 수정난이야. 두 번째가 2세포기, 4세포기, 세포가 쭉쭉쭉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럼 세포의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아지고 염색체 수는 불변. 그래서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작아지고 염색체 수는 불변. 답 5번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갑니다. 가장 먼저 배란. 배란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수정에다가 2번. 나날에다가 3번, 착상에다가 4번, 출산에다가 5번. 그래서 답은요. 배란, 수정, 나날, 착상, 출산이니까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앞으로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유전은 못 들어갔고 유전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